자, 두 번째입니다. 식인을 하는 내용의 이 작품이 도대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간니발이라는 작품은 일본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은 창세 신화부터 근친 요소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2018년부터 연재했던 니노미야 마사아키의 만화 간니발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일본 드라마이고요. 시즌 1은 2023년 2월 8일 날 공개가 되었고요. 시즌 2는 2025년 3월 19일 날 공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자, 그래서 시즌 1은 총 7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즌 2는 총 8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6화까지 나와 있습니다. 2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왕고테일 채널에서는 시즌 1이 나왔던 그 당시에 리액션을 업로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디즈니 플러스 작품들이 조회수가 안 나왔었는데 간니발은 좀 조회수를 얻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리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해봐야겠다. 일단은 스포일러 너무나도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스포일러가 너무나도 있으니까요.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즌 1 줄거리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즌 1 전체를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일러 있습니다. 자, 주인공 아가와 다이고입니다. 아가와 다이고. 자, 아가와라고 부를게요. 아가와는 아내 유키, 딸 마시로와 함께 외딴 시골 쿠게 마을이 있습니다. 쿠게 마을. 이름이 쿠게예요. 쿠게 마을로 전근을 가게 됩니다. 이 아가와라는 사람이 폭력 경찰이었거든.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딸 마시로가 말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공기 좋은 곳, 공기 맑은 곳에서 건강을 되찾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쿠게 마을로 전근을 가자 해가지고 가족이 나섭니다. 쿠게 마을로. 자, 이 지역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고토 가문의 사람들이었는데, 고토 가문을 주목하셔야 돼요. 고토는 아마 성인 것 같아요. 고씨 가문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고토 가문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수상쩍은 모습들을 아주 자주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아가와는 의심스러워하던 어느 날 아가와 전에 근무하던 실종된 경찰의 딸이 찾아와. 그러니까 아가와가 전근을 간 이유가 거기에 경찰이 없어졌거든. 실종됐거든. 그래가지고 전근을 가게 된 거였는데 그 실종된 경찰의 딸이 찾아온 거죠. 여기 고토 가문의 사람들은 사람을 먹는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아가와는 이 소문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결과 하나둘 단서를 찾아내게 되지요. 매년마다 이 마을에선 축제, 복납제라고 있는데 이 축제, 복납제가 열리게 되고 그동안 빼돌린 아이들을 길러서 잡아먹는 행위가 축제날 벌어진다는 걸 알아챕니다. 자, 축제가 이제 막 다가오고 있어요. 축제 전날 아가와는 숨겨진 아이들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 고토 가문이 눈치를 챘는지 아이들은 지하 감옥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기서 시즌 1이 딱 끝나요. 여기서 시즌 1이 딱 끝나.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는 찰나에 애들이 없네 하면서 시즌 1이 종료가 됩니다. 자, 시즌 2 1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가와는 이 고토가의 그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쫓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내와 딸은 숨겨져 있었는데, 호텔에 숨겨져 있었는데 거기서 적이 출현해가지고 겨우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잡히게 되죠. 그리고 고토 가문의 이 당주가 되는 이제 일장이 되는 케이스케와 그의 동생 요스케가 정체가 조금씩 밝혀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도 밝혀지게 됩니다. 과연 아가와는 아이들을 구해내고 고토가를 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간니발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간니발이라는 뜻은 한니발 혹은 카니발리즘에서 따왔다고 추측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가타야마 신조, 가와이 하야토가 맡았습니다. 가야타마 신조는 제가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개봉했던 실종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실종을 연출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실종을 극찬하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영화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봉준호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필모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 봉준호의 작품 도쿄와 마더에서 조감독으로 참여했던 필모가 있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봉준호 사단이었어. 가타야마 신조라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 재밌다, 이 작품 되게 스릴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봉준호 사단이었던 거야. 2021년에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실사영화 방황하는 칼날도 연출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성민, 정재영 배우가 주연으로 하는 방황하는 칼날이 있었죠. 그거 일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일본이 원조입니다. 자, 그리고 가와이 하야토라는 이 감독님은 드라이브 마이카 조감독 출신입니다. 드라이브 마이카 조감독 출신이에요. 싹이 보이죠? 그리고 간니발로 감독을 데뷔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각본은요, 오에 타카마사. 요 분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드라이브 마이카의 공동 각본을 하신 분이에요. 자, 봉준호 사단에, 그리고 드라이브 마이카 조감독 출신에, 또 드라이브 마이카 공동 각본가. 이 사람들이 뭉친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이유가 있었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출연은요, 야기라 유야. 여기 주인공. 그리고 카사마츠 쇼, 요시오카 리오 등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야기라 유야라는 이 사람은 일본 영화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이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데뷔작이요,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아무도 모른다의 주인공을 맡았었죠. 그 소년이 이 친구입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저 사람 되게 잘생기고 액션도 잘하고 막 그렇다. 옛날부터 연기를 잘해왔어. 제57회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의 최민식을 제치고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그 소년 배우가 이 친구입니다. 자, 봉준호 사단의 드라이브 마이카 조감독 공동 각본 출신의,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의 아무도 모른다 주연 배우가 합친 거야. 이거 간니발이 이게 보통의 작품이 아니었어. 자, 그리고 요시오카 리오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닌자의 집, 그리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 요거는 제가 라디오 몬스터라고 그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결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을 맡았던 그 주인공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리뷰한 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작품이에요. 자, 러닝타임은요, 시즌 1이 51분, 34분, 42분, 53분, 44분, 56분, 69분에서 엔딩 2분 인트로 30초 빠져가지고 약 평균 47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즌 2는요, 6화까지 46분, 46분, 60분, 48분, 49분, 56분 해가지고 엔딩 2분 역시 인트로 30초 빠져가지고 약 평균 48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즌 1, 2 다 해서 47분, 48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시간이 안 돼요. 볼만하죠? 이 정도의 길이면. 어떤 건 진짜 짧아. 시즌 1, 2화는 34분이잖아. 엄청 짧습니다. 구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화부터 제가 세세하게 안 들어가고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1화부터 3화까지 고토 가문과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죠. 그리고 4화에서 6화까지는요, 케이스케와 요스케의 과거, 그리고 고토긴 할머니의 과거, 그리고 고토 가문의 과거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7, 8화가 남았는데요, 아마도 마지막 7, 8화는 고토 가문을 청산하는 아가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가와가 나와서 이 고토 가문을 청산시키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지. 그게 아마 7, 8화 될 것 같습니다. 액션 위주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첫 번째,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간니발은 쿠게 마을을 지배하는 고토 가문가에 관한 미스터리를 담고 있는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경찰 아가와가 고토 가문가에 대해서 파고들다가
엄청난 비밀들을 알아내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토긴이라는 할머니의 의문의 죽음, 귀신같이 생긴 이 할아버지의 등장과 사람을 잡아먹는 이 카니발리즘, 동족 포식과 쿠루병의 원인인 식인을 소재로 삼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개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오싹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일본이라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오늘 리뷰를 하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식인을 하는 내용의 이 작품이 도대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단순히 작품의 재미를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소재를 쓴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보시다시피 겉핥기만 한 작품은 아니라고 다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작품인데, 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이 간니발이라는 작품은 일본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일단 쿠게 마을을 보면 우리나라의 작품 이끼같이 완전 시골을 그리고 있거든요. 시골의 커뮤니티나 음지의 이야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났던 게 바로 이게 웬 난리지? 라는 프로그램에 일본의 성진국 역사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동영상이었는데 지금 검색하면 나와요, 유튜브에. 그 동영상이 생각이 났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창세 신화부터 근친 요소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자나기라는 남자와 이자남이라는 여자는 쌍둥이 남매 신이었는데 이 둘이 성관계를 하게 되면서 일본을 창조하고 많은 신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신화야. 일본의 신화. 그래서 얘네들이 성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의 관계는 간니발에서 1949년 고토 가문의 당주였던 고토킨지와 고토긴의 관계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 둘을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로 그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지. 고토킨지는 고토긴을 아무 때나 겁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킨지의 아들인지 무네치카의 아들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고토긴이 출산을 하면서 결국 신을 만들어버린 것으로 보았을 때 고토 가문은 즉 일본 그 자체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쿠게 마을은 일본의 축소판인 거지. 또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자나미는 창조신이지만 사신으로도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작품에서 어때? 고토긴이 낫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다닙니다. 사신이 생각이 나죠. 이후에는 조산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을 받는 거야. 아이들을 받는 걸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자나미는 만물을 탄생시킨 지모신이면서도 생명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너무 흡사한 거지. 고토기는 즉 이자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열도의 대부분은 산지라서 고립된 마을이 많다고 합니다. 이끼도 그런 거잖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조그만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잖아. 일본은 대체로 산지라서 마을들이 다 멀고 또 숲속에 있고 또 고립되어 있어. 근데 과거에는 내전도 많고 전쟁도 많아가지고 고립된 마을이 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는데 특히 전쟁이 많다 보니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갔을 거 아니야. 거기서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과부가 많아. 그래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다양한 성문화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동영상에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성문화가 식인으로 대체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드라마에서 보면은 전쟁과 날씨로 인해 기근이 들었고 고립된 마을에서는 굶주림으로 지쳐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사람을 잡아먹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주인공 아가와는 현재 사람인 거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일본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치면서 그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려는 의도의 드라마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또 고토 케이스케, 유스케, 카미야마 무네치카가 함께하는 것도 이 젊은 남자들이 함께하는 것도
이 젊은이들이 깨어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게 작은 일본 사회라고 보면은 지금까지의 일본 사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그린 걸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의 일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립된 마을, 한정된 공간, 시골의 커뮤니티 등으로 보았을 때 역시나 다들 예상하셨지만 이끼, 곡성 같은 작품들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간니발은 일본판 이끼라고 소문이 나 있는 상황이죠.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측면도 그렇고 진실이 드러날수록 반전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무드, 진행 같은 방식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끼를 재밌게 보신 분들 간니발 무조건 재밌게 보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간니발만 보고 이끼가 좀 옛날 작품이라 이끼 안 보신 분들, 젊으신 분들 한번 이끼도 보시면 좋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간니발이라는 작품 어떻게 보았냐. 아직 마지막 화까지 본 건 아니지만 대략 예상이 가니까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다. 굉장히 재밌게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좋아하는 파묘, 곡성, 사바 같은 무드를 풍깁니다. 아무래도 무속, 문화, 전통 뭐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 1화라도 한국 사람들이 본다면 끝까지 다 보게 되지 않을까 싶은 작품이었어요. 정말로 흡인력이 있었고요. 몰입감도 아주 뛰어나가지고 금세 주인공에게 이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다만 개인적으로는 시즌2가 약간 예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좀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 일부러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좀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재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은 시즌 1에서만 보면은 주인공이 아이들을 구하고 그 사람을 죽이면 이야기가 끝이던 시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딱 끝난단 말이죠. 아이도 못 구하고 그 사람도 못 죽이고 아마 영화였으면 해결을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시즌2가 또 있네? 근데 8편이나 더 있어. 했을 때 더 이야기할 것이 남아있나?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아마도 1화부터 제가 본 6화까지의 이야기가 짧으면 하루, 길면 이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속보이는 진행인가 싶거든요. 뭐 물론 그 사이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울 만한 과거가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질질 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니발 리뷰는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나눠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은요.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간니발은 우리가 이끼에서 느꼈던 장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의 정겨운 풍경, 시골 특유의 커뮤니티, 시골만의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르라든지 전통, 무속, 규칙, 풍습 같은 이전의 방식들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정겹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역사를 건드리기 때문에 매우 비밀스럽고 암묵적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골든 카무이라는 작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에는 산이 많아서 곰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멧돼지의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고토긴이 죽었을 때 곰이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곰을 사냥하는 장면이나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는 원래 10명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상한 사람이 섞여 있다거나 이런 방식의 괴담 같은 것들을 섞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괴담이나 시골 풍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광경은 직관적이고 공감대가 많이 가게 되죠. 또 풀어내는 방식도 굉장히 좋은데요. 빌드업을 켜켜이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친절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정색을 한다거나 집안에 있던 도망가라는 낙서 그리고 사람들의 농담 방식 순간 불쾌한 것들을 쌓아가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즌2 같은 경우는 더 드러낼 것이 없다고 판단했었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면은 그 역사 안에서도 조금씩 변주를 통해서 반전을 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스포일러입니다. 특히 놀랐던 게 고토 가문이 지금 고토 가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고토 가문의 남성들은 다 죽이고
여성만 남겨서 식장을 하는 집단인 카시아베의 씨앗을 심는 것은 진짜 미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봤던 것 같아요. 역시 일본. 한두 명을 심어 놓은 것도 아니라 전체를 심어 두니까 와 진짜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포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이 캐릭터는 귀신 혹은 신은 시청자를 후킹하기에 아주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연출이 좋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특히 외모에서 오는 공포가 엄청나고요. 매번 노출이 되지만 다른 귀신들과는 달리 공포감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큰 키에서 오는 역동성이 어마무시하고 거기다가 엄청 유연해가지고 이 움직임에서 오는 압도감까지 더해서 정말 공포감이 막 엄습해 옵니다. 자, 아쉬운 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2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즌2로 들어오게 되면 주인공 아가와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플래시백, 과거를 통한 이야기가 더 많다 보니 시즌2는 대체로 고토 가문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즌1의 장르를 미스테리 스릴러라고 한다면 시즌2의 장르는 스릴러와 액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르가 완전 바뀌어버렸어. 시즌 1, 2가. 미스터리 장르의 특성상 결과를 알게 되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는데 역시 시즌 1의 마지막쯤에서 시즌 2의 결말이 예상 가능해지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반전 요소는 분명 있지만 일본 작품 특유의 결말에서 질질 끌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한국의 작품들은 비밀 같은 경우 띄엄띄엄 풀어내면서 여지를 주어서 관객들이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일본 작품들은 차근차근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하려는 특징들이 보입니다. 특히 은혼2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번 작품도 고토 가문의 A부터 Z까지를 다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은혼2 엔딩보다는 훨씬 볼만하고 친절합니다. 이런 게 좋은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친절한 것도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 아가와 유키와 아가와 마시로, 아내와 딸인데요. 뭐 앞으로 더 역할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만 보면 좀 아쉬운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주인공인 아가와와 고토 케이스케, 고토긴을 빼면 가장 중요한 인물처럼 그려지는 게 유키와 딸 마시로인데요. 근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스터리를 쌓는 과정에서의 도움은 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역할이 좀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배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캐릭터 자체가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가와와 같이 비밀을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매번 아가와의 발목을 잡는 역할이어서 더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인공도 좋은 배우 뽑아놓고 기대할 수 있는 건 고토긴이 여자니 고토긴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가와보다는 유키가 될 수 있어서 마지막 7, 8화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뭔가 고토긴을 이해하면서 뭔가 풀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니발은 일본의 어떤 시골 문화를 재밌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 그 사람 미쳐 날뛰는 거 비현실적인 거라 알면서도 빠져들게 보게 됐네요. 카니발리즘, 폭행, 가문, 전통, 괴물 등등 많은 거를 넣어놨음에도 너무 잘 엮어서 최고의 드라마가 되어버렸네요. 맞습니다. 진짜 그 많은 것들을 너무 잘 엮어냈어. 원작의 힘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원작 자체가 그림도 그렇고 좀 완성도가 있다 보니까 이 드라마도 완성도 있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질라 마이너스 원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본의 특징 중에 하나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두 가지야. 만약에 주온 같은 경우는 이유 불명, 그냥 일단 행위부터 벌어지고 수습은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이 있는가 하면은 정반대 지점에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는 일본 작품들이 있어. 그 중간에 한국이 좀 껴있어. 한국은 어느 정도 설명도 무조건 필요하고 근데 안 하는 건 없어. 설명을 아예 안 하는 건 없어. 무조건 해야 돼. 특히 한국 공포 영화들 보면은 그 귀신이 무조건 이유가 있어. 무조건 그 원인을 밝혀내야 돼. 근데 하나부터 열까지는 설명 안 하고 막 이렇게 뭐 연출 방식으로 뭐 표현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막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진 않거든요. 근데 일본은 참 극과 극이야. 어떤 작품은 너무 설명을 많이 해서 짜증나고 어떤 작품은 너무 설명을 안 해서 궁금하고. 근데 간니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설명하는 축이다. 충분히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 서사를 녹여내 가지고 얘기해 줘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한 꼭지를 다 설명하는 그 화를 만들어 가지고 다 설명한단 말이지. 진짜 조연들도 캐릭터에 맞게 생기고 연기를 잘했어요. 진짜로 그 경찰 남주인공 캐스팅은 신의 한 수 같아요. 주인공 그자 진짜로 너무 잘 뽑았어. 근데 너무 근육을 길러서 그런지 팔이 좀 짤뚱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육을 좀 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액션 배우가 되고 싶나 봐. 은혼에서도 나왔거든요. 예. 권지함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랑중도요. 전부 이유 있는 악기.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무서우면은 장땡이야 사실. 영화는 뭐 메시지가 있는 것도 좋지만 메시지가 없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꼭 굳이 그런 거를 하려고 해. 예, 그건 또 한국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간니발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은 꼭 보세요. 놓쳐선 안 되는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했는데 간니발을 안 봤다? 잘못된 거지.